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저번 주 공모주 투자할 때 수익률 향상을 위한 체크포인트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죠. 좀 분량이 길기도 했고 핵심을 요약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정말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1부와 2부 풀버전을 보신 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안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으나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목차입니다. 제가 공모주 투자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6가지 중심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결과입니다. 청약 결과에서 우리는 3가지 정보를 듣게 되죠. 첫 번째는 경쟁률이고요. 두 번째는 공모가,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수요 예측을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하게 되므로 수요 예측 시에 기관 투자자 경쟁률을 알고 청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 투자자 경쟁률은 1000대 1 이상인 종목만 청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 경쟁률은 2일째 정오 즈음에 경쟁률이 800대 1 이상이면 최종 경쟁률이 웬만하면 1000대 1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정오 즈음에 800대 1 이상인 종목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균등 배분의 도입으로 경쟁률로만 판단하는 것은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참고만 하시고요. 또한 공모 주식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종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모가는 아마도 당분간은 공모가가 희망 상당 금액보다 낮게 확정되는 종목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오게 된다면 청약을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 상단 금액보다 초과해서 확정되는 기업들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종목들은 좀 가산점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정 기간 동안 팔지 않겠다. 그러면 물량을 더 배정을 해줍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필수 체크 포인트라기보다는 화면에 보시는 상황에 대한 보조지표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통물량 비중이 40%를 넘어가는 종목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일반 경쟁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대 1 이하인 종목의 경우에도 확약 비율을 체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약 비율이 10% 이상 나오는 종목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이면 제법 나왔고요. 30% 이상이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유통물량입니다. 저는 유통물량에서 화면에 보시는 5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통물량의 비중에서 저는 상장 당일의 유통 가능 물량 비중과 유통물량 안에서 기존 주주와 공모 주주의 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물량의 적정 비중은 30에서 40%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의 비율은 공모주주 1에 기존 주주는 0.6에서 1.2 사이가 보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아야 회사를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요. 유통 물량도 작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인을 포함한 최대 주주 지분의 양호한 수준은 40에서 50%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 미만인 경우에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50%가 넘어가면 최대 주주 지분이 빵빵하므로 좋겠죠. 그리고 보호회수 물량도 중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보호회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물량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주주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최대한 늦게 그리고 최대한 적게 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한 달 후부터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상장 후 좀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반드시 보호회수를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톡옵션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하지 않은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저는 향후 행사될 스톡옵션 물량 비중이 전체 주식수의 5% 미만이면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공모하기 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바꾸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보통 상장하면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므로 대부분 권리를 행사해서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사채 물량이 발행된 게 있는지와 언제 전환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주식 공모 방식입니다.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이 있는데요. 신주 모집은 주식을 추가로 만들어서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도 확충되어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 투자금도 조달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주 모집으로 대부분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 매출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공모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상장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최대 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가 회사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구주 매출은 공모주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으므로 공모 시 신주 모집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구주 매출은 서브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는 재무 현황입니다. 저는 화면에 보시는 4개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갚기 위한 자금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비율입니다. 회사가 빌린 돈에 만기 상환을 하지 못하면 부도가 나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유동 비율은 20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내가 가진 현금이 2배는 되어야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채 비율은 남에게 빌린 부채 전부에다가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눈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돈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부채 비율은 업종마다 권장하는 비율이 다릅니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 정도가 양호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이 100만 원을 안 넘기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이익률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적정 이익률은 업종과 회사마다 상황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그냥 무조건 높은 게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최근의 제조업들은 통상 이익률이 5% 정도면 보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장성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게 결국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는 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꿈과 미래를 위해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외 거래는 상장되기 전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을 사고 파는 거래이고요. 주로 비공식적으로 파실 분들과 사실 분들을 직접 연결하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넥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선정하여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상장을 시켜준 공식적인 거래시장입니다. 저번 주 청약을 진행한 P&H테크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하여 상장하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장외 거래와 코넥스에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요. 상장 전에 거래되는 가격을 기반으로 상장 직후의 주가를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으면 그만큼 상장 이후 주가는 올라간다고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상장 전 시세가 상장 후에도 연결되지는 않으므로 그냥 예상을 위한 정보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상장하는 종목에 관련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공모 투자해도 청약받는 수량이 되게 적죠. 그래서 관련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그 지분의 가치는 몇 배가 커지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상장되기 전에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카카오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상장된 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분을 보유한 관련주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준비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도 같이 슬금슬금 위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미리 사두시고 어느 정도 이익이 나셨으면 상장되기 전에는 꼭 나오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소개드렸던 공모주 투자 체크 포인트 1부와 2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6가지 항목을 더욱더 심플하게 압축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축약시켜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화면 보시면 1부와 2부의 풀버전으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분들은 클릭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내일부터 설입니다. 4일 동안 푹 쉬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괜찮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